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50대 남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채무가 1년을 넘은 장기 연체된 상황으로 상담 시점 총 채무액 원금은 9,400만 원이고 이자는 1,550만 원이었습니다. 상담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배우자 명의로 시세 2억 8천만 원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대학생인 자녀들 2명이 있는 4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320만 원이며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채무 감면이었습니다. 최근 구직을 하였고 이것이 채무조정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에서 배우자 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물어보시며 만약 채무조정 신청 시 배우자의 아파트에 악영향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덧붙여 채무 감면도 중요하지만 자녀분들의 학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월 변제액 부담도 낮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직장도 불안정하여 추후 실직을 하여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채무조정 선택에 고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이유로 채무조정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의 대처 방안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장기 연체 중인 상담인의 선택지는 개인 워크아웃 또는 개인 회생 두 가지 중 하나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채무 감면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보았습니다. 채무 감면 수준은 일반적으로 개인 회생이 개인 워크아웃보다 높으나 이번 상담인처럼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는 채무가 대부분 상각 및 매각이 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에서 상각이 된 채무는 20에서 70%까지 원금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를 상각을 하고 채무를 매각하므로 채무 매각은 채무 상각이라고 간주하여도 무방합니다. 부양가족 산정 방식과 추가 생계비 여부로 일반적으로 개인 워크아웃이 개인 회생보다 월 변제액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은 채무 감면과 신청 조건을 확인하여 두 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은 모든 채무가 1년이 넘는 장기 연체 채무로 당연히 최근 6개월 내 대출이 없기에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청인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신청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워크아웃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액의 50%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인의 재산액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시세 2억 8천만 원의 절반인 1억 4천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는 인정받지 못하겠으나 성인 자녀라 할지라도 대학생이며 1인 생계비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상담인은 2명의 자녀 모두 피부양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재산가액은 화성 3인 가구여서 1억 4,500만 원입니다. 즉, 재산평가액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0원이며 무담보 채무액 1억 940만 원보다 적기에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은 청산 가치만 계산해보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산 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에서도 배우자의 재산의 50%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청산 가치는 아파트 시세 2억 8천만 원의 절반인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는 무담보 채무액 1억 940만 원보다 많기에 개인 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담인의 선택지는 개인 워크아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담인에게 개인 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간략하게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상담인은 1년 이상 장기 연체로 모든 채무가 매각된 상황이기에 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월변제액과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자녀들을 포함한 3인 가구로 생계비는 3인 생계비 약 266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예상 월 변제액은 54만 원이 되나 이 변제액으로는 채무 상환이 안 됩니다. 따라서 원금 감면을 예상하여 조정된 총채무액을 개인 워크아웃 최대 변제기간인 96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변제액이 되며 약 59만 원입니다. 월 약 59만 원을 96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5,640만 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48%가 예상됩니다. 그 외 컨설팅으로 개인 워크아웃 중 실직 및 이직에 관련하여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워크아웃 진행 중 실직 및 이직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득 감소를 사유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상환유예 시 원리금 납입이 중지되고 최소한의 이자율로 6개월간 이자만 납부하게 됨을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상환유예를 적극 이용한다면 미납으로 인한 실효를 겪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으로 개인 워크아웃이 실효가 된다면 추후 개인 워크아웃을 재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렸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50대 남성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인의 가장 큰 중요점은 채무 감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회생이 개인 워크아웃보다 채무 감면이 많이 드나 이번 상담인처럼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도 높은 채무 감면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인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으로 개인 회생은 신청 자체가 불가하였으나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이 가능하였고 채무 조정 수준도 좋았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채무 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